사모들의 수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모든 애청자분들, 헬레는 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오늘 좀 기온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좀 덥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반팔 입으셨나요?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 또 귀한 손님 한 분이 나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행복한 수다, 사모들의 수다 진행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저희가 저희의 어떤 행동이나 성품으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득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칭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손님은 사실은 보안 유지상 나라 국명을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대신 제가 M국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셨지요? 예. 그 M국 언어로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그냥 밍글라바 하고 보통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고요. 네. 예전에 저희가 한국에서도 꼭 이렇게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뭐 안녕히 네. 주무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사실은 보통에는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죠. 네. 어떻게 얘기하죠? 예를 들면 아침에 있으면 에이삐올라 그러면 예, 편히 삐올라. 주무셨나? 에이삐올라. 네. 어렵습니다. 편히 주무셨나요? 네. 아니면 이렇게 네.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싸삐빌라. 이렇게 거기서도 식사하셨냐? 예, 근데 이제 인사를 보통 밥 하는군요. 먹었냐는데 어른들처럼 혹시 진지 드셨어요 할 때는 조금 민망하지만 똥상 삐빌라 얘기합니다. 왜 민망한지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예, 그냥 존칭어가. 밍글라바 이렇게 예. 하면 되겠네요. 예, 보통은 밍글라바 이제 이렇게 네. 하죠. 네. 밍글라바.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배웠습니다, 오늘. 네. 선교사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N국에서 사역한 지는 8년 됐고요. 예, 이름은 정신아라고 합니다. 신아. 참 듣기 아름다운데 뜻이 궁금해집니다. 어떤 뜻인가요, 예. 선교사님?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해서 시냇가에 시자하고 나무 예, 해서 낮자 해서 예, 정자, 정신아. 시자, 낮자, 네. 정신아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M국을 가신 지 8년이라고 했는데 처음 나간 선교지인가요? 그전에는 필리핀에서도 한 6년 반 정도 있었고요. 6년 반. 예. 네. 그럼 6년 반 필리핀 선교하시고 하시고, 또 M국으로 가셔서 지금 8년째 예, 그 중간에 미국에서 조금 공부 좀 하느냐고 공부하시고요. 공백이 있었고요. 네. 원래 미국에서 파송되셨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원래는 파송되셨는데? 한국에서 파송되었어요. 네. 그리고 예. 미국에서 잠깐 공부하시느라고 들어오셨고요. 예. 네. M국 국가명을 말씀 못 드리니까 우리 듣는 분들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나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데 예.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한 5시간 정도요? 그래도 조금 거리가 있어요. 네, 그렇네요. 네. M국 소개 좀 해주세요. M국은 한반도에 한 3.5배 하지만 남한의 한 6배 정도지만 인구수는 저희랑 같아요. 5,400만 정도. 2015년, 16년 동안에 그 인구 조사를 새로 했었는데 네. 그때 한 거 보니까 한 5,500만 정도 넉넉히. 네. 예. 인구가 그래도 저희보단 많지 않은 거네요. 크기가 저희보다 비슷한데 네. 땅은 더 큰 거죠. 땅은 더 예. 크고요. 예. 예. 뭐 수도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라 이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예. 그 M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성향이. 선교사님이 처음 M국에 8년 전에 가셨을 때 이렇게 좀 문화적으로 충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에 비슷한 그런 성향이라고나 할까요? 굉장히 이제 보편적으로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기도 한데요. 보통 표현력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좀 다른 그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그 불교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가부장적인
중심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갔었을 때에 인사를 참 오랫동안 먼저 해왔는데 반응들이 없어서 놀랐고 그때 처음 갔었을 때는 크리스마스를 별로 축하하지 않을 때예요. 제가 11월에 도착했는데 네. 12월이 크리스마스 때 아무리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도 반응이 참 없었던 것이 또 그랬었고 그래서 제가 표현이 좀 부족한 것이 늘 저한테는 지금도 잘 적응이 되지는 않네요. 사실 지금은 사회주의 국가로 그 정치 체제가 바뀐 거로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사실은 오랫동안 공산주의였죠. 공산국가였죠. 공산주의라기보다는 네. 군사 사회주의라고 알고 예. 계시면 되고요. 네. 2011년 총선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민주주의 대통령이 온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또 그분도 군 출신이었고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빨리 민주화를 시도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2012년인가 1월 정도에 유엔에 뉴욕에 오셔서 연설할 때도 뉴욕에서 뉴욕에서 그 연설하실 때도 그 M국이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이렇게 예. 선포를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 민주주의 국가의 상징적인 게 하나가 종족의 그 평등성과 종교의 자유 문제였던 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이후로 사실은 종교 분쟁이 좀 시작이 되어 많이 두각이 나타냈죠. 종교 자유가 있나요?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자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종교를 바꾸는 데 있어서의 몇 번의 고비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래서 네. 한번 2015년인가 그때 뉴스가 그거 종교법 그러니까 새로 지금 아시겠지만 새로운 또 그 민주당이 정권으로 교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계속 법을 바꿔 나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좀 강조점을 뒀던 것이 이제 교육법하고 이런 그 종교 갈등 문제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새로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아주 민감한 문제였던 게 그때는 좀 심해서 이렇게 개종을 허락치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재밌는 건 뉴스에 네. 뉴스페이퍼에 나왔던 것은 만약에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러면 세례를 주게 될 경우에는 이거를 목사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법정에 가서 이분이 나는 종교를 바꿨습니다라는 거. 그 증거를 대야 되는 기간이 6개월 동안 보고 왜 이 사람이 종교를 바꿔야 되는지 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커뮤니티가. 네, 심의를 거치는군요. 그렇죠. 법정에서. 않네요. 그래서 네. 그렇게 근데 그러게 가지고 굉장히 좀 긴장한 감이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네. 근데 그러고 나서도 흐지부지해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어떤가요? 그 분위기가? 요즘은 그 로컬 교회들이 굉장히 열심히 종교를 전도를 많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많이 아우리치들을 하는 편이죠. 네. 예. 그러니까 실제적인 종교 그런데 탄압은 없지만 문제는 모슬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는 저희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고 모든 종교가 동등하다는 의미는 그래서 그때 종교 분쟁이 있었을 때 사실은 모슬림이 엄청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모슬림 NGO, 모슬림 기업들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이렇게 숨어서 활동하고 계시던 모슬림들이 이제 조금 기운이 났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열심히 지금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네. M국에도 역시 예, 모슬림 같은 증가가 문제로, 엄청 많죠. 활발하게 지금 그 포교 활동을 하나 보죠. 모슬림 국가들이. 그분들이 그전에는 워낙 그 메인 종교인 불교 사람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조용히 살았었어요. 네. 많이 있었지만 조용히 살았지만 이제는 그분들이 드러나오기 시작을 했고 네. 활발하게 활동들을 한다는 거죠. 워낙 네. 뭐 오일머니도 많이 가져왔을 것이고 기업이 네. 들어왔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 M국의 공식적인 어떤 국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나요? 불교로? 아니면 이제 오랫동안 믿어왔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가 삶이에요. 사실은 종교라는 입장보다는 이분들한테는 네. 삶이고 문화고 예의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뭐 법정의 심의를 거치든 종교를 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예. 동시에 다른 타교 아니면은 그런 이제 이단 그런 종교 단체에게도 예. 문을 열어주는 그렇죠. 그런 교회가 돼서 그렇죠. 참 더 많은 영적인 전쟁이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예. 굉장히 치열한 곳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종교적인 것 외에 또 이제 언어가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항상 선교사님들이나 사모님 나오시면 선교사님 사모님들께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습득이 참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예. 지난번 저희 그 게스트들도 이제 언어 습득을 하시기 위해서 대학에 가서 공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우리 선교사님도 사실 이 언어가 생소하셨을 텐데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셨나요? 8년이면 사실은 이제 그렇게 긴 세월도 아니지만 또 짧은 세월도 아니에요, 선교사님.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있는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는 아니었고요. 네. 그 제일 큰 도시였죠. 영국에서 제일 큰 도시. 거기에 그 외국어 대학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외국어 대학에 등록을 해서 한 1년 반 정도 수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외국 학생들을 특별히 스킬을 갖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또 동등하게 했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사실은 영어도 잘 못하시고 그래서 거의 고등학교 수준으로 아침에 등교하면 오후 2시 반까지는 꼬박 앉아만 있어야 되는 거였는데요. 예, 그러니까는 뭐 기본 알파벳도 모르는 저 같은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다른 매일 5시간씩 서로 다른 선생님이 1시간씩 들어오셔서 계속 떠들다 나가시면 그 뉴 버케브러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에. 그렇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억지로는 듣긴 들었었는데 저하고는 정말 안 맞더라고요.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쏟아내는 것들. 그러니까 날은 덥고 전기도 그때는 안 들어와서 덥고 하루 종일 그러고 앉아 있다가 집에 오면 책이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죠. 숙제는 잔뜩 내주지만 정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을 그러니까 새 학기죠. 다니다가 제가 그만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립 학원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마침 외국인 단체에서 그런 조금 그 선생님들 트레인을 시켜서 외국인들이 필요한 게 발음을 어떻게 교정해야 되고 좀 그런 걸 좀 했던 학원이 있었어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되어서 그쪽으로 옮겨서 한 1년을 더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한 2년 반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오피셜리 언어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알아서 그 그러니까 강의를 현장에서. 준비한다든지 네. 그렇죠. 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때 뭐 나이도 있고 나이요? 예, 빨리빨리 습득하기에는 젊어 그렇게 쉽진 보이시는데요. 않았어요. 네. 마음은 철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예. 보통 그러면 외국인이 이 영국에서 이렇게 언어를 대학교에서 배우려면 그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그 대학이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비 국민학교 그러니까 유치원은 그때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사실은 국가에서 교육비를 무상인가요? 내요. 네. 예. 그래서 대학생이 그때 당시에 한 20불 정도 3만 원이었으니까 25불 정도 1년 교육비가 그러니까 무슨 뭐 다른 교재나 뭐 이런 거에 사실 들어간 거였고요. 네. 그거에 비해서 20불 정도였다면 외국인은 1년에 1,500불이 정해져 있었어요. 학비가요. 예, 1,500불이. 그래도 비싼 건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그 나라 저기 비해서는 비싼 건 아니었죠. 네. 예.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제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그런 교육비 등록금이 적용이 됐는데 우리 M국은 차등을 두었군요. 그래도 1,500불이면 뭐 괜찮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배우시고 또 나머지 그 기간은 삶 속에서 이제 부딪히시면서 배우셨는데 8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유롭게 언어가 구사가 되던가요, 선교사님?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있었던 필리핀에 가서 또 언어에
스트러글이 있었고요. 그때는 좀 젊었으니까 좀 덜했던 것 같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를 조금 하잖아요. 영어가 공식어죠. 근데 제가 그때 타갈로그 말씀하셨나요? 예, 맞아요. 네. 저는 따갈록도 한 게 아니라 부조고란을 따로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있던 곳이 사역했던 곳이 섬이었거든요. 따로 그들의 언어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언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고 이거 영어도 영어해지면 늘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또 앵국으로 가면서 앵국 언어를 하는데 제가 지금 앵국에 있는 수도가 굉장히 다양한 종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같은 테이블에서 앵국어를 막 해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자기네 동족들끼리 둘씩 해요. 이쪽에서는 중국 사람도 많기 때문에 중국어, 그다음에 샤너, 까치너, 치너.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또 각자 자기의 언어를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언어는 늘 제가 지고 갈 짐인데 제가 생각을 했죠. 헤븐리 랭귀지를 익히자. 이걸 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헤븐리 랭귀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는 언어를 많이 쓰면 웬만한 건 다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이게 또 우리 M국에서 오신 우리 정신아 선교사님의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어떡하지? 예, 그러니까 귀는 알아들으니까요. 네. 말하는 거 스피킹보다 리스닝이 더 네. 나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리스너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걸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예, 자 언어의 장벽은 어느 정도 넘으셨습니다. 헤븐리 언어로 통합을 하셨는데, 예. 자 음식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음식은 예. 글쎄 제가 생각할 땐 네. 앵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예. 그래도 아시아 국가니까. 예, 맛있습니다. 물론 네. 그런 베트남이나 이렇게 유명한 타이 음식이나 이런 데만큼 세련되게 이렇게 내놓지는 못해요. 그 세련성은 없지만 맛이 중요합니다. 예, 선교사님. 예. 그러니까는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입맛이 잘 맞아요. 왜냐하면은 중국 국경이 중국이랑도 있죠. 5개 나라가 있거든요.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라오스, 쌓여있어요, 태국. 이렇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의 문화가 접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다음에 네. 종족 자체가 그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다른 나라랑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다양해요. 그래서 특히 샤니나 까친 쪽의 그런 북쪽 음식이죠. 거기는 한국 사람 입맛에 너무 잘 맞는 음식이에요. 아주 매운맛, 김치 비슷한 것.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오시면 너무 잘 좋아.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남쪽에 이제 원래 제일 도시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음식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센터럴 쪽에 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음식이 훨씬 다양하고 굉장히 맛있고 그렇습니다. 뭐 선교사역 열심히 하시느라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 음식을 따로 챙겨서 드시지 못할 것 같아요. 그 현지 언어 I'm sorry 현지 음식을 드실 텐데, 예. 네, 그러니까 음식은 뭐 비교적 빨리 적응하시고 입맛에 예. 맞고. 왜냐면 저도 벌써 이제 해외 생활이 25년 가까이, 네.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식은 빨리 적응을 했어요. 근데 잘 먹는데 재밌는 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적응이 다른 문화나 언어는 더 잘 그 현지화되고 적응이 되는데 음식 같은 경우는 돌아가더라고요. 고향의 맛으로 돌아가던가요? 예, 왜냐면 저는 처음에 정말 김치 없어도 너무 잘 살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요즘에는 꼭 김치가 김치가 그리워지세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음식은 다 잘 먹어요, 같이. 근데 꼭 김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앵국에도 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 그렇죠. 없나요? 담글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앵국 사람들도 너무 김치를 좋아해서 많이들 이렇게 앵국 사람이 파는 선호하고 경우도 있어요. 있고 그래요? 김치를 다 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네. 한국 음식 지금 다 인기예요. 김밥도 많이 앵국 사람들이 팔고 네. 김치도 팔고 해서 부업으로. 자, 언어 장벽 넘고 음식 문제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분들의 그 성향이 조금 이제 그렇게 외국인들한테 비기닝의 선교사님께서 표현에 좀 그런 어떤 뭐 자유는 있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계를 맺고 이제 살아가시잖아요. 그럴 때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들 간의 관계는 사실은 어느 나라에든지 항상 있는데 이 M국이 갖고 있는 그 특유한 또 그 M국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현력의 문제가
그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적인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도 물론 있고요. 사실은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트러스트의 문제가 항상 그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 워낙 그전에는 보호, 감독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심하는 형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랐던 건 제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 언어를 대학교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러고 보면 대학생 친구들이 왜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항상 둘이 붙어서 같이 밥 먹고 화장실도 같이 맞습니다. 가고 보통 그러잖아요. 네. 너무 잘 지내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방학이 돼서 아이들한테 그 친구의 안부를 물으면 그 친구에 대한 안부를 몰라요. 어머 너 왜 연락 안 했니? 그러면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여서 어머 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눈에서 안 보이면 정말 제가 나를 좋아했나? 내가 전화하면 반가워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좀 성격이 그런가?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 예, 왜냐면 네. 제가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친구들을 알게 되는데 보니까 그게 공통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저도 늘 친하고 저희 집에서 밥도 많이 먹고 늘 학교 끝나면 오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이제 어떤 이유로 대해서 이제 조금 멀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제 하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제가 하는 강의가 끝나서 안 오고 뭐 어떻게 학교 생활이 바빠서도 그럴 때 보면 항상 제가 먼저 전화를 하지 않으면 먼저 전화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연락을 하면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고마워해요. 근데 왜 그걸 먼저 하지 않느냐면 그런 거예요. 네. 선생님이 조금 정말 나 아직도 기억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게 나는 선생님 그렇지 않아. 얘야 너는 항상 먼저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먼저요. 근데 그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먼저 아직도 이렇게 하면은 알아요. 그들이 먼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 근데 어느 때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먼저 연락 선생님 평안하세요. 어땠어?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네, 일단 뭐 그 나라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식이라고 인정하시고 선교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예. 그냥 막연히 드는 생각은 저는 한 번도 M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괜히 그런 어려운 이제 정치 체계 밑에서 살아서 조금 사람들이 덜 aggressive, 그러니까는 좀 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네, 맞나요, 선교사님?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흥이 있고 굉장히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정말 잘 얘기해 주죠. 이게 억압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네, 예. 네. 메인 도시 네. 제1도시에서 생활했을 때 얘긴데요. 그때 이렇게 우리 친구들하고 막 농담으로 막 재밌는 얘기 막 하다가 어쩌다 정부라는 단어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그건 묵음처리였어요. 막 깔깔대고 웃다가다가 그건 입 모양만 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런 분위기였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네. 그러니까 그게 한 몇 년 전쯤인가요? 그때가 한 5년 전? 네. 거의 최근이네요. 약간 민주화가 되기 전에 네. 아직도 군부 독재하에 있었을 때 네.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새벽 1시에 저희 집에 갑자기 그러니까 군인들이죠. 한 15명이 몰려와가지고 호구조사가처럼 갑자기 밤에 해요. 새벽이네요. 예. 그거는 잠자는. 왜냐하면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그 조사 문화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외국인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이 정해지면 모든 집을 터는데 이부자리까지 이렇게 털어서 정말 사람이 와우. 그게 우리나라 주민증처럼 이렇게 네. 있으면 가족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움직이지 말고 그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거기서 다른 데 가서 자거나 다른 마을이나 도시를 갈 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요. 지금은 아니지만 아니에요. 그전에. 예, 그전에. 네. 그러니까 와우. 제가 그게 불과 몇 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몸에 그게 뵐 수밖에 없고 제가 지금 제2도시로 이렇게 이사를 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 집
기업주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 가끔 정부를 무서워해. 왜냐 그분이 공무원이시거든요. 대학 네, 교수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부를 지금도 무서워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예. 지금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 않은데 워낙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군인들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부의 어떤 관련된 것 따라 굉장히 그거를 조금 무서워하고 좀 그런 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친척이나 가족권에 있을 땐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와우, 그렇구나. 그럼 그러한 문화를 가진 또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을 이제 전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셨는데 사역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선교사님? 이제 우리 신하 선교사님의 그 메인 사역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요. 예. 이제 필리핀 이제 그 전에 필리핀에 잠깐 계셨다니까 필리핀에서 하셨던 사역과 또 이 M국에서 하신 사역에 또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또 같은 사역을 하실 수도 있고 먼저 필리핀에서 하셨던 사역 잠깐 소개해 주세요. 예, 그때는 제가 처음에 나갔던 계기가 그 교사 선교사로 MK 스쿨 시작할 때 시작할 때 교사 선교사로 나가기 때문에 타겟이 이제는 그 칠드런 어린이 교육이었어요. 네. 그 주일학교 교재 세미나 개발하고 이런 거였다면 네. 제가 M국을 갔었을 때에는 원래 제가 미국에 공부를 하고 온 게 그래서 교육행정을 하러 공부하러 왔다가 교육행정을 근데 여기서 토탈리 디퍼런 공부를 하게 됐어요. 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부했던 게 사이콜로지와 관련된 메리지 앤 패밀리 테라피라는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가지고 이제 그 M국에 가서 제가 오피셜리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카운슬러 또는 에듀케이션 컨설턴트로 사실 오피셜리 지금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상담이란 문화가 그렇게 이렇게 제너럴하지 않잖아요. 예, 네. 보면은 왜냐하면 아시아권 문화가 체면 문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가갖고 인터내셔널 스쿨 학생들을 상담을 할 때 결국 아이들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와 패밀리 세션을 하게 돼서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항상 표현하는 게 너무 완벽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가족의 그런 문제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패밀리 세션이 거의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리고 그 상담이란 독특한 컨피덴셜리티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는 좀 어렵고 네. 제 신분 위주로 이걸 사실은 사용을 하지만 제가 이걸 조금 바꿔서 내용을 바꿔서 그룹 테라피지만 그룹 세미나처럼 그래서 이제 10주 세션을 위한 활동을 해서 라이프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어떻게 그 삶을 시간이나 머니나 관리하는지 예 그런 건데 그거 베이직이 사실은 비블리컬 프린시플 청지기 스튜어십 라이프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일반 사람들 그 불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환경 문제 다 다루지만 결국은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다. 그래서 we are not owners but managers라는 띠으로 10주를 계속 그 훈련을 했어요. 지금도. 필리핀에서 하셨고 아니요. 필리핀에서는 MK만 아이들, MK가 아니라 어린이들 일반 종종 어린이 했고 이제 와서는 이제 그 대상이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 젊은 직장인들, NGO 스태프들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현지인들한테 그다음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네, 이 청직이라는 이 컨셉을 가르치면 이해를 하던가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세계관의 변화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그리를 하나요? 그러니까 첫 세션이 오리엔테이션이고 첫 번째 세션이 그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들이 잘못 왔구나. 이게 무슨 참 그렇죠. 바이블도 조금 제가 인용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세 번째 3주째 들어가면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활발하게 디스커스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죠. 이 세계관이 네가 네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와 매니저라고 생각했을 때와 네 삶이 지금 변화시키고 싶어서 이 클래스에 왔는데 어떤 것이 더 너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삶으로
네 띠오리를 증명해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그분들이 저희 디스커스도 많이 하지만 그럴 때 뭐 그거를 다 그냥 너 그렇게 나도 이해해.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클래스를 하는데 변화시키는 데에는 사실은 이 컨셉이 필요하다. 내가 그래서 네가 어그리하든 어그리하지 않든 계속 이 세션을 하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럼 이 라이프 매니지먼트 이 세션 10 세션스 계속 교육시키신 건데 지금 그럼 M국에서의 주로 메인 사역이네요, 선교사님. 제가 하다 보니까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오피셜 직업이 그거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본업은 뒤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본업이지만 이것이 이제 어떤 타이틀로 이제 갖고 계시는데 그 M국의 비자 받는 문제 쉬운가요? 아니면 자주 외국을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비자가 가장 좀 그랬던 게 저희 M국이었는데요. 저희는 비자가 일단 그 선교사 비자라는 거는 없었어요. 근데 작년 12월부터 비자법이 바뀌었어요. 민주 이제 하면서 외국인법을 바꿨어요. 작년 12월에. 그때 이제 비자법이 바뀌어서 드디어 이렇게 그 선교사 종교 비자라고 아니요. 종교 비자는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불교인 명상하러 오는 사람들한테만 줬었어요. 그게 명상 비자라고. 근데 작년에 바뀐 비자법에는 그게 종교 비자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분명히 교회라는 언급을 했어요. 교회 사역이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 또 하나는 거기에는 이제 모슬림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비자 왜냐하면 인터내셔널 그런 스탠다드로 비자를 바꾸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 대신에 그리고 종교 비자가 있지만 아직 이게 눈치를 보면서 이게 신청하기는 아직 too early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는 중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비자를 받으면 저희가 다 비즈니스 비자를 받는데 재밌는 건 M국은 비자와 그 스테이트 퍼밋을 완전히 분리를 했기 때문에 멀티 비자가 이제 최대한 1년을 주거든요. 멀티가 최대한 1년이에요. 근데 1년을 주면서도 스테이트 퍼밋을 안 주기 때문에 every 70 days. 그러니까 10주죠. 10주마다 무조건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인근 국가로 갔다 오시겠네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가 사실은 방콕. 비행기도 많고 그다음에 에어아시아라고 아주 저가 항공이 우리 선교사 항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로 그쪽을 많이 갔고 뭐 주변에 있는 뭐 타일랜드나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들어오셔도 사실 멀티 비자 1년밖에 받지 못하는 거고 또 스테이 퍼밋이 또 가서 멀티 비자를 받으면 할 게 없어요. 그냥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싱글 비자를 받으면 그게 있는 대사관 가서 비자를 다시 신청해서 받아갖고 와야 되지만 멀티 비자는 일단 무조건 나갔다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 비자법이 작년 12월에 이렇게 바뀌면서 이걸 스테이트 퍼밋을 같이 주면서 가격을 한 3배 정도 올렸어요.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안 나가는 것보다 낫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냐하면 그 제가 M국에 한 그 학생 비자로 해서 2년 정도 안 나가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그러니까 학생 비자는 안 나가도 됐거든요. 학생 비자만. 그래서 학교에 있는 동안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처음으로 2년 만에 그 나가갖고 뱅콕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이 호흡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가슴이 확 트면서 이게 자유의 공기구나. 이렇게 새로운 공기 필요합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이게 확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저도 눌려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는 감시 체제가 있었던. 그래서 M국의 언어가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순간. 그래서 굉장히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참 긴장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었어요. 그러면서 every 70 day마다 이렇게 트립을 할 때 저는 굉장히 엔조이했습니다. 가서 실컷 먹고 오고 이렇게 윈도우 쇼핑도 많이 하고 정말 재밌게 지내다가 와서 이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숨을 터주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마음으로 사실 다녔어요. 요새는 어떠세요, 선교사님? 요새는 뭐 나가지 않아도 굳이 계속 트립하실 수 있지만 가끔
가끔 그런 공기 마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어요. 네. 지난번에 그 1월에 마지막 그 비자 여행을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는 이제 놀러 올 핑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네. 아는 선교사님들한테 그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아니 왜 핑계 두고 오세요? 그냥 당당히 놀러 오세요.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서 휴가입니다. 오케이. 네, 휴가입니다. 네. 그 M국 어떻게 들어보면 참 매력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예. 저희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M국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또 저희 나라에서도 그 한국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로 알아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활발히 되고 있고 또 언제 그 정부의 마음이 변해서 종교 탄압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들어보면 점점 저희 선교사 저희 분들께 좀 더 좋게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뭐든지 뭐가 오픈이 되었다는 것은 항상 좋은 것만 사실 들어오는 것은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더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기회면서 이게 주춤하면 사실은 많이 그 영역을 뺏길 수 있는 그런 기회.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종교의 자유를 함께 무슬림이 지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이렇게 기회이지만 그만큼 사실은 준비를 잘하고 오지 않으면 1년 안에 다시 이렇게 좀 거의 다시 다 망하고 가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봤고요. 네. 그래서 버티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나라가 시스템은 바뀌었지만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빨리 따라가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준비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굉장히 열심을 내서 바꾸려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국민들이 좀 적응할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좀 가독이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생활하시고 또 이렇게 복음 뭐 자유롭게 전하지는 못하시지만 또 라이프 매니지먼트 같은 그런 클래스를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모태신앙이셨나요? 모태는 아니지만 거의 그 유치부 때 처음 그 성경학교에 한국의 성경학교에서 이렇게 BBS 말씀하시는 그쵸, 거예요. 예. 네. 어떻게 나가게 되셨어요? 뭐 그때 저희 오빠가 먼저 거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 하니까 데리고 갔었죠. 그게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릴 때 교회를 다니시고 이제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계시는데 그럼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 가르쳐주면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저랑 뗄 수 없는 그냥 그게 제 라이프처럼 쭉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건 다 했던 것 같고 교회 보통 신앙생활 안에서 하는 뭐 그때 저 국민학교 때 막 철학기도 막 하도 굉장히 그때는 한참 저희 70년대 얼마나 한국 교회가 열심이었습니까? 뜨거웠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그대로 같이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네. 그러다가 너무 너무 여러 가지 교회를 맡다 보니까 좀 번아웃돼서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한 번에 고비가 좀 있었어요. 네. 그때 사실 하나님이 저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이 선교에 부름을 갖게 하셨죠. 네. 저는 그때 당시는 선교사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 친구 제일 친한 친구가 선교사 되겠다는데 그래 너 선교사 되면 후원자가 필요하다고 그 친구가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후원할게 이렇게 됐었는데 그 마음도 아름답지만 네. 그랬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네가 가라가 됐죠. 나도 간다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내가 가라. 네. 예. 근데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어떻게 맨 처음에 필리핀으로 가게 되셨고 그러면 한국 어떤 선교 단체에서 지금 사실은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미국에 오신 이유가 있었어요. 선교사님 그렇죠? 예. 어떻게 오셨죠? 미국에 이번 그 방문 목적이? 미국엔 비행기 타고 왔고요. 네.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나갈 때 저랑 연관됐던 그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 학교 사역을 그 MK 스쿨 처음 시작할 때 활발하게 서포트했던 네. 단체가 있는데 선교 단체. 예. 지금 제가 GP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네. 그때 GP가 이제 두 큰 단체가 한국 단체가 사실 합해진 거거든요. 네. 그 전에 있던 이제 그 한 단체를 통해서 여기를 인벌브를 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금의 GP가 두 개 선교 단체가 합해져서 이제 GP가 탄생을 했어요. 네. 다시. 그래서 그때 필리핀에서 그렇게 사역을 그렇게 계속 하고 있었고요. 다시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다시 나갈 때도 역시 GP를 통해서 GP 소속 소로 선교사님이시고 앵국에서 갔다가 이번에 어떤 선교 대회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이번에는 한 그 교회에서 샌디에고에 있는 한 교회 단독 교회에서 저는 처음 몰랐고 사실 이 교회도 잘 몰라서 네. 사실 이상한 데가 싶어갖고 정말 열심히 인터넷으로 찾아보셨어요? 찾아보고 네. 검증을 받으려 네. 조금 의심이 있는 모범생이셨군요. 아니 왜냐면 신중하신 모범생 맞습니다. 워낙에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면 워낙 여기가 오려면 제가 이틀 밤이 걸렸는데요. 맞아요. 멀죠. 예. 그렇게 뭐 올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나간 지가 지난번 방문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한 8월 정도 6월이나 8월 정도에 한번 계획은 했었습니다. 한번 네. 방문해서 중간 보고를 해야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조금 이게 시간이 3월이라 안 맞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스케줄을 다시 어저스트하고 또 교회에 그 저희 선교사를 알지 못하는 선교사들 이렇게 초청했던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참 한번 참석해서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점이 있겠다 싶어서 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왔는데 정말 저는 잘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저희 방송국까지도 와주시고요. 그러게요. 네. 제가 그 또 은혜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네. 수혜자입니다. 네. 네. 그때 그 GP 그 한 교회 로컬 교회에서 이번에 주최한 그 선교 제목 어떤 보니까 여성 선교 어떤 거였나요, 선교사님? 여성분들만 가신 거였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 5대양 6대주라고 그러죠. 네. 모든 대륙에 골고루 해서 10개국을 선정을 하셨어요. 초청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초청을 하신 것 랜덤 초청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을 받거나 네.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저희들도 다 초면에 모인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다 조금 다 초면이어서 처음에 정말 힘들었지만 너무 친해졌어요. 네. 있는 동안에 서로의 그런 얘기들 다 듣고 나니까 공감하는 것도 많고 사실 서로 배우는 점도 많았거든요. 네, 좋은 교제의 시간을 그렇죠. 가지셨는데 예, 10개국 선교사님 사실 초청 받으신 거네요. 초대받으신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실 베트남 선교사님 제가 지난주에 모셨던 예, 이제 예. 베트남 선교사님도 그 GP 예. 그 초청으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맞아요. 3박 4일 GP. 하셨나요? 며칠 같이 계셨나요? 3박 4일이죠. 월요일까지. 예.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모이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10개국에서 이제 뭐 커플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재충전의 그런 시간이 됐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또 새로운 열정과 도전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 혹시 나눠주고 싶은 열정 있으세요? 결국은 그분들의 그 마음을 다했던 섬김이었던 것 같아요. 다운 거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의도했던 것은 그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지도자이신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정말 구석구석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이 정말 마음에서 나와서 한다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이거를 행사가 아니라 잔치였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하늘나라의 잔치였다고 표현을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감사하다는 걸 이렇게 이메일로 이렇게 쓰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모든 성도님의 뜻이 아니라 목사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뜻으로 했다면 목사님의 열정만 두드러졌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3박 4일을 근데 3박 4일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저희들을 이미 다 알더라고요. 네. 이미 왜냐 기도해왔고 그렇죠. 늘 보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이런 거였어요.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이 하나 켜져 있으면 물론 고기가 환해지만 촛불에 아무래도 초점이 가잖아요. 근데 그 방에 촛불이 여러 군데서 여러 개 있으면 그 촛불 자체보다는 그 방에 환한 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 한 교회의 한 목사님만 두드러진 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너무 아름답고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 정말 열정적이었고 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 교회에게 초점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자체가 지역에 밝게 세계를 밝게 비춰주는 밝은 그런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셨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참 그 뿌듯하고 한인교회 그런 네. 게 세계 선교에 대해서 진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그분들은 저희를 알지 못하거든요. 사실 몰랐던 선교사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네. 기꺼이 초청하셔서 기꺼이 섬기시고 아무 바라는 거 없이 기꺼이 저희를 다시 정말 편안하게 보내시면서 선물 가득 안겨주시고 네. 기쁨을 그러면서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네. 나는데 네. 제가 이제 늘 그런 표현을 쓰지만 저희가 뭔데 그런 대접을 이렇게 감히 받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늘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당나귀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는 당나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옷도 깔아주고 나무가지도 드는데 그렇죠. 당나귀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막 신나갖고 가다 예수님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없으면 사실 저는 누구도 네. 그렇게 섬기지 하지 않을 텐데 못하겠죠. 저를 그렇게 할 때 예수님 때문이 사실 그렇게 그분들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줬던 하늘나라 잘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참 너무 듣기만 해도 은혜스럽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때문에 또 M국을 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3박 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또 이곳으로 옮기셔서 잔치를 베푸셔서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받은 사랑과 또 섬김으로 M국에 돌아가셔서 또 활발한 사역을 하실 텐데 좀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좀 먼 거리지만요. 오시면 자주 뵐 수 있어요. 저희가 가는 것도 사실 동일한 거리이지만 예. 일단 가기 전에 기도로 많이 소통을 할 텐데요, 선교사님. 저희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는 사실 중보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듣고 기도하실 텐데 M국을 위한 특별한 우리 선교사님이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예. 나눠주세요. 예, 저는 저의 역할을 정했어요. N국에 가면 N국은 조금 더 소개하자면 네. 선교 역사가 200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네. 사실 한국보다 앞섰고 그리고 N국에는 너무나 귀한 역할 지도자들일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거의 다 외국 유학파들이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시고 열정도 있으시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동안 여건이 참 힘들었기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춤했던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요즘에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때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눌려 있어서 하지 못했던 교회들이 이제는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많고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기도 제목은 정말 지금 이런 그 많은 사역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주춤하고 있었던 게 습관이 되지 않고 네. 다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에 정말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그 로컬 목사님들이 정말 기쁨으로 일을 잘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로컬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M국에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예, 주님께로부터 올 줄 믿습니다. 예. 또 한 일익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귀한 또 정신아 우리 선교사님 가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작은 불꽃들이 모여서 온 방안을 환하게 밝히듯이 우리 선교사님의 또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 나라를 깨우고 그 나라에 힘을 줘서 온 교회가 일어나서 정말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까지도 그런 영향력을 넓혀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M국 후원합니다, 선교사님. 할렐루야.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영육혼의 간건함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수다, 사모들의 수다 헬렌 황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기도 제목 M국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